부산신아파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 설명회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수 비전교회 이국지 목사님, 김영창 장로님, 그리고 강제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기가 이제 교회다 보니까 혹시 흡연하신 분들은 교회 쪽으로 좀 이용해 주시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촌 입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아파트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한식과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설명회는 2020년도에 8월 2차를 한번 종합사업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했었고 작년에 6월 달에 한 번 더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이후 한신코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민들께 재차 사업 설명회 말씀이 있어서 오늘 금일 3차권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1차, 2차 설명회 당시 참석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롭게 오늘 3차 때 이렇게 주민들 참석하시리라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교회 성스러운 이렇게 본당에서 설명회 및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저희들 역시 본 설명회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발표 이후에 질의 시간 후에 질의 과정 중에 다소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이견이 있다 해서 약간의 소음을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원만한 서로의 대화로 인해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람주택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18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5년이 경과되고 있고 여러 해 어떤 민간지 신문 4차례 공간 공고도 하고 입주자 대표회 전주시 관련 부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 사업 계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전문심의위원은 전주시에서 선별 위촉하여 인허가의 설계 계획에 대하여 관련법 준수라든가 이입한 부분의 개선, 종합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업무 행정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역시 본 아파트 사업 계획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심의, 건축 경관심의, 교통심의, 교육 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까지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저희 신촌 이 사업장에서는 현재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 업무가 행정 업무가 끝나지 않아 저희 회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현재는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여러분, 현재 저희 사업구역 내에는 빈집들이 약 5년째 방치되다 보니 공가 건물 내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숙자까지 생활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버려지는 현 상황에 인근 주민들은
매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듯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심한 침체에 직면해 있고 언제 회복이 될지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경기 불안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코피스 기준금리는 단기 최대 급등하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는 물론 금융권의 사업 대출까지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물가까지 치솟아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원인으로 현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역시 본 사업이 5년이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현재 회사 경영마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인하여 주민들이 협조하에 전주시가 사업계획 승인 행정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신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심을 전달하자면 한신코 아파트는 당시 전주의 최고 아파트라고 무수한 건설회사 시공하여 지금도 전주의 최고의 아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아파트인 만큼 3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 주변의 환경은 너무도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낙후된 주거 환경은 새롭게 정비가 될 것이고 신규 도로 또한 개설되어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 한신 아파트 집값 또한 상승도 될 것도 예상이 되고 좀 더 나은 주거 생활이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대표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먼 지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생기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게 되면 결론은 아파트 건립에 우리 전주 시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웃 사촌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주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촌 일지구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 및 도시계획 시설 추진사항 계획안들을 우리 기술단 강민대 대표님께서 잠시 PT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대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촌 2지구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단의 강영재입니다. 제가 준비한 PT를 보시면서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상지는 효자동 1가 356번지 일원으로서요. 저희가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들을 확보하는 면적은 28,548제곱미터입니다. 이 안에 총 108필지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서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방금 인사드린 그 주식회사 아람주택이 됩니다. 그 대상 지역의 경계를 보여드리면 지금 풍천장어부터 해서 이 옆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 비전교회 옆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구역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 및 주변 그 현재 사업이 2018년부터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지에는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슬럼화되고 있고 불황자들이 우범 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강환경 앞부분 도로입니다. 이제 쓰레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이제 버리시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평해장국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렇게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고 그래서 빈 차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단독 주택인데 현재 마당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빈집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사업 승인을 접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 면적이 구역 면적이 이렇게 돼서 24,090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22,872제곱미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최고층 수를 25층까지 계획을 해서 총 세대수는 430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기반시설 확보를 보면 지금 여기 풍천장어 옆에 미개설된 도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 미개설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m 도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11m로 해서 3차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비전교회 앞에 이 신촌 2길에 대해서 이게 폐지되는 만큼 대체 시설을 개설을 하고 이쪽 교회 옆으로도 이 기존 골목길들을 대체 시설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보행자의 배려가 일단 단지 내에다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이렇게 좀 편측으로만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2018년 6월달에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에 교통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가 18년 7월에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18년 9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 그 다음에 총 4차례에 걸친 이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 협의를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는 지금은 한신코아 입주자들을 위한 설명회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모두 오실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중화산동 이동 주민센터에서 2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7차에 걸쳐서 전주시 한 20개 부서 이상 이런 부서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 협의 의견에 나온 것들은 현재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공고라고 해서 일간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시를 하고 14일 이상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이 나왔던 사항들도 있었고 물론 반대도 있으셨고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한신 아파트와 그다음에 주민 의견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결과 및 조치 계획 중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영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는 주차장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35면 현재도 35면이고 그 변경 후에도 35면을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하고 그걸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아람주택에서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 출입구를 별도로 내서 외부에서 그 외부인들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입빛 미개설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달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개설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풍천장의 옆쪽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미개설 도로로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 시설로서 또 여기까지 이제 추가로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아파트 측에서 의견을 내신 건데 한신코아 정문 앞에 저희가 그 부출입구를 처음에 냈는데요. 부출입구를 개설하는 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셔서 그 부출입구 계획을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아파트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103동, 그러니까 한신코아 2동 앞이죠. 2동 앞이 25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19층과 22층 이렇게 층수를 조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그 1동과 2동 그리고 저희의 그 신축동과는 약 78m 정도가 떨어지게 돼서 관련 그 조망 1조권에 대한 기준 이상으로 기준은 약 60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간격이 길어서 관련법상의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도면상에서 보시면서 쭉 설명을 드리면 그 현재 이 진입도로가 여기를 많이 쓰고 계시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6m 도로고 그 다음에 편측으로는 거의 차량이 한 대 정도 주차돼 있어서 차로는 거의 한 개 정도로 쓰고 계셔요.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이 한신 아파트도 쓰시고 저희도 향후에 이제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다 보니까 이 도로를 3차로로 늘립니다. 그래서 원래 6m 도로인데 처음에 11m로 늘렸다가 그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그 보도 설치에 대한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셔서 양측으로 보도를 하면서 저희가 총 14m로 늘립니다. 그래서 2배 반 정도, 약 2배 반 정도로 폭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현재 골목길을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설을 전면 다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저희 사업지 구간까지는 원래는 이제 약 7에서 8m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11m까지 확장을 해서 여기도 2개 차로와 그 양측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교회 옆으로 신동아 아파트 옆으로 여기도 이제 그 도로가 제대로 뚫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도로를 개설을 해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 그리고 이 천변 쪽을 타시는 거 이렇게 분산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기존에 이 도로를 쓰셨습니다. 이 도로를. 근데 이 도로가 이제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이 도로가 없어지므로 이 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 그 폭은 7.4m 최소 폭이 그리고 연장이 한 7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른 대안으로서 바로 인근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35면을 설치를 하고 출입구는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주차장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에다가 기후 진압을 해서 전체 이제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주변 주민들께는 현재처럼 이용을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코 아파트 이쪽에 원래 저희가 출입구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정문과 저희 출입구와 이게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출입구를 없애달라고 하셔서 동측으로 옮겼다가 이후에 이제 또 예일킨더 유치원에서는 출입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걸로 해서 이 도로가 조금 그 통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여기는 아예 폐쇄를 하고 뭐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비상시에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비상 출입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3동의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층이었는데 19층과 22층으로 축소를 해서 최소한의 그 조망권을 조금이라도 덜 침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 골프 연습장 뒤쪽으로 한 현황도로가 폐지됨에 따른 대체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지금 이 비절구역 쪽으로 바로 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 면적은 주변을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구역 면적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인도 확보에 따른 도로 축소 이런 걸로 해서 대지 면적은 당초 사업 승인 접수를 했던 것보다 한 1397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400평 이상 감소를 했고요. 세대수도 원래 430세대에서 406세대로 24세대가 축소됐습니다.23 최고 층수도 저희가 25층이었는데 최고 층수도 20층 그리고 대부분 아까처럼 19에서 23층 이렇게 층수도 바뀌었습니다. 그 건축 개요는 이제 당초에 사업 승인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대지 면적 축소, 건축 면적도 축소, 그다음에 지상층의 연면적도 축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도 뭐 24세대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그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을 저희가 조금 잘 보실 수 있게 색칠을 좀 해놨는데요. 현재 그 한신코 앞으로 해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그 골목길로 이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동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께서는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그 부정형화된 그 현황 예전에 그 자연 발생적인 이런 도로들입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가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도로는 내부 도로는 없어지고 요게 이제 그 직선화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직선화돼서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정형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 도로들에서 지금 뭐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그냥 차하고 혼재돼서 다니고 계신데 양측으로 다 보도가 설치돼서 조금은 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을 완공했을 때 그냥 조감도 이상으로 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쇄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세종적인 어떤 도서는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나중에 아직 승인이 나기 전이지만
이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아까 저희들이 4회차 그 공간 공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이제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행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저희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행정 업무가 진행이 된다게 되면 승인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도서를 보실 수 있도록 그 기회가 공화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설명하신 건 관리사무소에 비치했나요? 그 부분의 그 계획을 필요하시다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사항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PT 자료에 대한 저희 사업 주체의 계획안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동 703호에 거주합니다. 예. 예. 지금 저기 서쪽으로 지금 세탁소 있는 데서 이 앞에 큰 도로까지 길을 우리가 그 전에 3차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신과 아파트도 차가 많고 또 여기 새로 임대 아파트도 지으면 차가 많기 때문에 그 3차로 도로 가지고는 이 아침 출근할 때 지장이 많아서 안 된다 해갖고 여러 번 건상을 했어요. 그러는데 아까 그 설명을 할 때에 저기 인도를 양쪽으로 내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차로는 더 안 넓히고 3차로 그대로 있고 인도만 양쪽으로 내준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가 넓으면은 좋기는 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 회사 역시 지금 심의 받았던 부분과 현재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들이 우리가 개설을 해서 지금 기후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계획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도로의 현황 6m에서 11m의 심의에 지금 계획 반영된 것은 전체 도로 폭이 14m입니다. 물론 도로가 넓어서 좋고 근데 도로가 넓은 만큼 거기에 뒤따른 또 위험성도 많이 뒤따르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현 상황은 도로에 대한 도로라기보다는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우리 그 보행자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판단을 했던 거고 자 예를 들어서 3차선에 대한 진입도로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좌우측으로의 인도 도로가 각각 2m씩 개설이 된다게 되면 교통 편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고 사신 분들의 안전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선보다는 안전시설에 대한 중점이 더 이루어졌던 거고 금방 말씀하셨던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밀리는 어떤 시간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입주 여러분들께 잘 알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부분 출근 시간과 그래서 퇴근 시간에 약간의 변동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4차선에 대한 그 폭은 저희 사업지 그 도로를 또 반영한다게 되면 결론은 사업지의 토지가 또 줄어들고 세대수도 또 줄어들고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저희 회사 역시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심의 받았던 것보다는 3m 이상을 더 확보를 해서 도로 인도 개설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조금 이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입주 세대가 아까 402세대, 406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6세대. 네. 그러면 현재 설계상으로 저 아파트의 주차 공간은 몇 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1.3대 1 정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됐어요. 1.3대라고 하면 네. 406세대에서 겨우 4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400세대가 이제 그렇죠. 스스로 합을 하게 예. 되면 40이 해가지고 500세대가 좀 넘어가죠.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가 406세대가 건립이 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약 597세대. 7대. 그러면 그 저희 아파트도 물론 이제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라서 주차 공간이 축소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공영 주차장도 많은 여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제 확보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도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400몇 세대에서 주차 공간이 500몇 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에 기본적으로 차 2대, 3대 있으신 분, 4대 있으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저 아파트에 400몇 세대가 주차를 다 못하고 결국은 인근 확장된 도로로 차들이 다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잠깐 그 도면 좀 잠깐 보실까요? 예, 물론 지금 주차 대수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차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주차가 좀 신축된 아파트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한 세대가 2대 세대, 많게는 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모든 공간들이 확보가 되게 되면 결론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원가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 지구단계획 수립하면서 각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적정 세대수의 한계치를 넣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저희 아파트가 약 한 1.4대 1 정도 1.47대 된다게 되면 전주에서는 이 단지 내의 주차 비율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아파트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신 분들은 저희 아파트 쪽에 많이 주차를 하겠지만 결론은 지금 현재 현행에 여기 공용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주민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공용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된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반절 정도 보게 되게 되면 현행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들 이 말이 안 돼. 예? 말이 안 된다고. 글쎄요, 여기가 주차 대수가 많지는 않아서 35대 정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아파트에서 요 경계선으로 해서 펜스를 칠 겁니다. 요 완전히 공용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하고. 그러지. 네. 400세대가 우리가 기도가요. 여기 400세대는 요 앞으로만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길도 이 사람들이 다 다니고 우리도 이 길을 다 다니는데 지금 이거 조금 길 넓혔다고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기도 적당 여기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셔야지. 맞아요. 그러죠.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대한민국은 무조건 다 행복한 원리가 있어요. 사회가 인정합니다. 선생님도 잘 해본다고 지금 우리 설명해서 하는데 아파트는 충분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이쪽 운행진들 여기 주차 시설 없앤다고 말이 안 되고 이 세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야지 여기 있는 주차 시설까지 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 한국과 국민들은
한신코어가 30년 전에 건축허가 당시에 0.7대였어요. 근데 지금 등록 법적으로는 27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개수가 700대예요. 현재. 지금 한신코어에 관리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주차가 700대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 차들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차를 차 문제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의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도로에 대한 것이 가장 원칙이 어떤 직선도로를 개설하고 정형화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기본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각기 의견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가장 최상의 어떠한 계획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우리 사모님께서 의견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여기에서 수dom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니 우리가 다니기도 넓지 않은 길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420세대, 420세대를 본다면 그의 배 이상이 넓어져야 돼. 근데 어떻게 길을 저쪽으로만 땡겨서냐고 이쪽 자기네 땅으로 해서 길을 넓혀야 자,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여기에 현황 도로의 계획이 현재 쓰고 있는 도로제는 이 부분에 2차선을 계획을 했던 거고 현재 이 한신 아파트 정문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예전에 현황 도로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서 개선책을 잡았던 것이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간에 구도심에는 골목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골목길들을 전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굴하는 그런 어떤 그 정형화가 안 돼 있는 도로 이용보다는 이제 정형화를 만들어서 직선화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제 그 향후에 개설이 된다게 되면 또 여기가 이제 뭐 아파트도 아파트고 주민들이 기존 방식으로 또 주차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다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이쪽 구간에 불법 주차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또 그 조치는 CCTV를 통해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주민은 이 도로를 이어가고 이 세탁소 앞으로 나오는 길 때문에 조금 차량이 분산돼요. 이 이동교 쪽으로 가는 거하고. 그런데 이 도로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도로야. 누구를 위하여 이 도로를 저까지만 내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파트 저기까지만. 이 도로는 우리가 미개설 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기서는 저 차량 통행이 이렇게 분산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건 쭉 이동교까지 해서 거기서 교통량이 되고 우리도 신호를 받고 들어오고 그런 걸 원했는데 시에서 각 타부가 지금 몇십 년을 그뭐 언제 때 나왔던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서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시에서 나오신 분? 어쨌든 오늘 설명회니까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참석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어제가 한번 컨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잘 몰라요. 선생님 좋아야지 알지. 인생은 필요해요. 설명회를 이렇게 잘하고자 하면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장님도 힘들어. 우리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맨날 모이라고 하면 오늘 두드리고 나왔을 때 놀러 가신 분도 있지만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 가면 안 되겠어요. 상식과 이 질문으로서 원하는 것은 이 길을 우리가 다닐 때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400일살에 우리보다 더 많아. 그러면 당연히 길이 넓어지는데 이쪽으로 와야 왜 이쪽일 것과 다름스러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린 길은 우리한테 인심수도 시작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를 달리면서 교통량 완화하게 천천히 잘 느끼면서 사고율 극히 없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뭐 왕복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
시청자 평가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몇 시에 어디 평가원에서 누가 했는가 정확히 책임 소지를 파악하고 이런 설명이 나와서 듣고 싶어요. 오늘 여기 회사 생각이 설명했지만 지난번하고 극히 달라진 것이 그리고 제가 잠깐 그 말씀하신 게 맞고 시에서요. 그리고 그 발령을 받으니까 지금 세 번, 네 번째 이제 남담단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합니까? 주민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HRP 이거 원했던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주택지기 했으면 상황에 맞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시청에서 보고 합당을 하셨을 때 이거 내주는 건데 뭐 변경 안 하고 막 프리카드 하고 처음에는 주민들도 몰랐어요. 1차, 2차 할 때는요. 몰랐어요. 나 처음 왔어. 몰랐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어디 조그만 데다 하니까 잘 몰라요. 누가 그 신문 찍어가지고 지방지 신문 그건 몰라요. 형식의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된 건데 일단 우리의 그 건의사항은 지난번하고 별로 다르게 반영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려 저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고경주차장을 이쪽 아파트 안쪽으로 옮겼으면 하나님이 더 크고 그렇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 3번 라인 도로는 사실상 폭이 좁아요. 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쪽 천변 쪽에도 또 고층 타워가 또 들어서거든요. 고층 타워 도시 계획에 저기 2번 라인하고 이동경으로 교통이 또 넓어지는 도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연결이 되긴 해요. 네, 저쪽 천변 쪽에 이제 고층 라인 타워가 들어서면 이쪽 2번 도로하고 이동교까지 또 넓은 도로가 또 신설이 돼서 뚫리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어차피 지금 저희 뭐 일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도 신설 도로가 잡혀 있긴 하지만 공영 주차장을 도로 이쪽 안쪽으로 아파트로 바친다라는 거는 여기 이쯤 거기는 반대입니다. 네, 성화하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주차장 쪽으로 공영 주차장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꺾어갖고 일직선으로 너무 가게 되면 저쪽 타워 쪽하고 신설도로 연결할 때 오히려 도로가 좀 이상해져요. 저기서 90도로 꺾이듯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왜 여기에 자리를 잡았었냐면 당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개설을 하게 되게 되면 가장 근접해 있는 공간에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물론 여기에 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게 되게 되면 물론 한신 아파트는 또 여기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인근의 모든 사신 분들이 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지금 현 상황으로 여기가 나중에 이제 낙후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개설이 되고 계획이 된다게 되면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지금 현재 어떤 시뮬레이션이 완공되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육안으로 보여드릴 수는 지금 없어서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6m가 배 이상의 도로가 개설이 된다게 되면 결론은 사용자들이 현재 지금 얼마나 좀 개발이 안 돼 있고 낙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불법 주차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운전에 방해가 돼서는 또 아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지는 저희 아파트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평균 각계각층의 뭐 교수, 예를 들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전문가에서의 보는 견해에서 거기에 어떤 보완사항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질문 지금 교통 거의 보면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변경하면서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동 당사대에 사는 14층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사업 승인 나고 뭐 했다고 아빠 들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떻게 되는가 싶어 왔어요. 근데 보면 당사자에서 저 아까 말씀하실 때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한신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 앞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에 뻥 뚫리고 모악산 정상까지가 다 이렇게 확보가 돼요. 뭐 일주권, 중앙권 이 부분이 한지 뭔지 법적인 규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15층으로 줄이고 22층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우리는 결과치를 본 적도 없고 그 법적으로 합당이 뭐 됐으니까 승인 났겠지만 잠깐만요. 지금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단지 이제 행정 업무를 승인을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입자 대표 회장께서 이 한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재차 어떤 설명을 계획안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예를 들어서 설명회 오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승인.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앞이 막히고 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1억이나 1동은 더 떨어질까 생각이 들어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앞으로 보일 때 팔아야 크더라도 금액은 높게 못 받더라도 매매라도 빨리 될 수 있고 아파트가 떨어지고 해서 매매라도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하셨는데 앞이 요즘은 아파트가 좋아하는 금액이 높은 게 아니라 중앙권이나 일주권 이런 확보가 돼야 이 아파트 값이 늘고 있는 거지 아파트 막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착공을 하고 뭐하고 한다면 뭐 소음이나 분진 앞으로 그 실피해자들은 바로 앞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받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대책이나 이제 이런 추후 일인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층수 아까 19층, 22층 이걸로 별로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14층 제일 높은 층이 15층이에요. 당연히 높게 오면 당연히 앞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붙을수록 아파트는 이쪽으로 당겨질 거고 주차장이 차라리 넓어져야 뒤쪽으로 가야 그나마 앞이랑 툴도 확보가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피하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아파트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남쪽이 북쪽이잖아요.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 짓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선생님들은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상생하려고 이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15층보다 높은 것도 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가 높으면 이 길은 거의 다 빙판이에요. 겨울에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어디로 나와요? 우리는 다 이 앞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나가는데 여기하고 여기에도 잘 원활하지도 않아요. 이 주민들 여기다 등을 내도 차라리 이쪽에다 놔야지 왜 이쪽으로 저 정문을 정문이 한 건데 문을 이쪽 큰도로 쪽으로 하나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넓으니까 해서 여기가 원활하게 운동장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망먹는 세대수가 이 앞쪽으로 있는데 이 도로가 2배 이상 넓혀야 돼야지 지금과 같은 현상을 더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정문이 하나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정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바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도 좀 저희들은 들으려면 힘들어요. 막상 천사람한테까지 돌아가는데서 여기도 힘든데 굳이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렇게 조금만 여기가 해서 오만을 해갖고 이쪽으로 내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더 넓게 사든가 왜 기분이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도심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 도로의 기본 계획을 두고 그 안에 어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뭐 저희들이 저쪽 그 우측에 있는 도로의 영역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로 한 단지가 좋은 단지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소유분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했지만 좀 예를 들어서 좀 많은 그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거고 또 내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재개발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낙후된 의견들의 소유주분들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의 소중한 재산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영역을 확대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도 개발 사업자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102동에서 하셨던 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집값 상승은 이제 제가 왜 제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의견을 좀 담아봤냐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대해서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을 했자면 현재 상황에서 한신 아파트가 그래도 전주의 효자동이라면 중심이 되고 가장 또 여기가 최초의 어떤 전주 아파트라고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효자동의 가장 중심의 주거 지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고 하게 되게 되면 지금은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되고 이사를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구도심을 좀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정비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깨끗해지고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한신 아파트에 매물들을 내놓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제 미치는 영향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역시 내가 이쪽 동네에 집을 산다 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보겠지만 주변 환경까지를 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과 개발이 돼서 정비가 되고 도로가 뚫려 있는 깨끗한 어떤 주변 환경이 만들어진다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 이 앞번 그 설명할 때 우리 한신의 주민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요. 한신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넘다 보니 나중에 어떠한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한신도 3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신축 아파트로 또 우리 주민들이 소유주분들이 개발 계획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조망권에 대한 어떤 앞에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이것이 큰 어떤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아파트 단지에 여러 동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앞에 시야가 뚫려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단지의 좀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현실은 어떤 단지가 되든 간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앞에가 큰 반면 또 뒤에가 앞에의 어떤 조망권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봐집니다. 뭐 이것이 큰 알겠는데요. 예. 그런 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여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통난이 문제일 거라고요. 여기 우리 단지와는 또 단지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해야 되는 도로예요. 근데 기존 도로 2차선짜리를 그대로 놓고 거기를 같이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넓혀서 두 배도 해놓고 같이 쓰라고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똑같은 면적 놓고 같이 쓰라고 그러면 훨씬 복잡해지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까 서두에 도로가 넓어지면 좋으면 좋을지 나머지 일은 없겠죠. 그거는 당연히 차량이 많으니까 넓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본인들 얘기만 하는 거지. 아니 저희도 그렇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니, 아니, 사업자만 자식 얘기하면 이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에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시라고. 열심히 이게 인간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 한다고요. 좀 저기요. 설명에 갖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저기 말씀을 제가 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사업 추진하는 업체 측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시는데 현재 저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어떻게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하세요 지금. 협의를 하고 설명회를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주차장 현행 주차장 현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로 사업자의 부지를 가지고 안으로 들여서 도로를 내줘라 그 건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은 없어요.
전부 다 해명만 있고 아니. 우리들한테 이해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그 부분에 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부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 얘기 더 하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주민 의견만 청취해 주십시오. 자꾸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이쪽이 그 소도로가 소멸되는 대신에 저쪽으로 낸다는데 2번과 8번 사이 도로를 낸다는데 그 주차장 확보는 지금 장원팀 옆에 그 주차장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거를 소멸시키면서 그 알량하게 그 조금 내서 우리들한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데 400세대 그 전체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안 받친다는 거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 이 400세대가 우리 부인인데 거기다 받치겠다는 우리가 가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은 거기다 받치겠습니까? 저 공영 주차장을 아니 잠깐요 선생님. 마이크를 줘가지고 해야지. 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줘가지고 왜 마이크를 안 줘? 아니 저희 생각이에요. 남은 생각이라 우리 주민 관심과 아파트 전 주민의 생각이니까요. 여기요 이 도로가 원래 그 아까 화면 좀 보여주셨는데 여기 간선도로 하나 있어요. 원래 그게 구도로 버스 도로예요. 30년 전에 저 입주했어요. 근데 그거를 소멸시키면서 자기네 땅으로 하면서 이런 기존 시청에서 낸 도로를 갖고 인심을 쓰는데요. 여기 아까 어떤 사모님 말씀대로 이게 전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 덮였다면 이 주차장에 얘가 톤에 인심 쓰지 마시고 이를 한번 이 주차장을 이만큼 이렇게 더 덮여서 이 아파트도 쓰고 우리도 쓰고. 우리는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안 그건 안 써도 저희들은 안 씁니다. 들어오면 지금 주차 안 쓰면 돼요. 한명다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집에 들어가. 아까 저 선생님 말씀드린 한층 주민들은 뭐 쌈밥식으로 이익이에요. 그거 사과하십시오. 뭐 아니 처음에 이 얘기는데 설명은 뭐 우왕좌왕하면서 싸우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아파트 주민들 쌌다고요? 거기에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라기보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맞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오늘 쌈밥 사과만 아니, 하세요. 그렇죠. 긴말 하시지 말고 또 시간 없으니까. 작년에 바쁜 분들인데. 종화산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인근 주민, 한신 주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의견들이 있어서 제대로 어떤 그 설명회를 갖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뭐 혹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나왔는데 저는 조금 그게 많이 불편해요. 30년 넘게 살던 우리 아파트에 아까 선생님이 조만간가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 앞에 1동, 2동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악산 중기상을 살아요. 맞아요. 하물며 여기다 19층, 20층 된다는 것은 한영구 아파트 전 주민을 다 쥐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파트 1동과 2동이 오실 때는 큰평 주민으로 돈을 더 주고 전방 좋다고 이렇게 살아요. 맞아요. 또 전기 받으면서 살고. 그런데 근데 여기다 선생님은 그러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집이 입병이 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하물며 아까 오동 말씀도 어디서 무악산 잘 봐요. 근데 그놈이 19층, 20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한진과학관은 매장되는 거예요. 소양하고 와서 전망적으로 같은 데다 넣어다 이 말입니다. 그거다 함께 말씀드리고요. 아니 부회가 나서 지금 말씀드려요. 당신네들 300만 원이 우리 주민들 청년도 오늘 실제 지금 도청에 건축가 직원 나오셔야 돼요. 여기 낸다는 것은 당신들이지 국가가 여기 내주겠다고 안 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아주고 가는 거예요. 한 거예요? 맞잖아요. 당신들은 이걸 우리들 알량하게 이렇게 돌려주겠다. 시에서 하는 걸 못 내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건축가 직원이 도로교통과 직원이 나와서 같이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그네들도 책임을 한 대로 지고 가져준다 그 말입니다. 뭔데 혼자 와서 떠들고 있다가 우리들은 이제 막 이김수를 부인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넓히고 이 구체적으로 이거 한다면 하나 이빡 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이쪽 건에 있어서 60에 70이에요. 근데 아까 70에 다 떨어졌다고 60, 70 말고 한 100m로 돼. 100m로 해서 주차장 여기까지 하고 점수는 지금 있지만 이거 알려고 이게 아까 한신공항보다 전부 매각시키면 결과 안 나와요. 잘 못 걸려. 발언권 주시라고. 그게만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예, 여기 우리 한신구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상 가장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구와 아파트에서 정문이 이 근방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자동차로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는데 여기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원도로 진입해서 이동교로 가가지고 내 직장 평화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그전에는 인도도 없이 차도만 3차선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오늘은 인도 양쪽에 해주고 차도는 3개 차선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게 한신이 416세대인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406세대 진단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교통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 출근을 하니까 여기 와서 이 서원로에서 기다려야 하고 여기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나와서 대기 오시하는데 여기는 이동구가 있고 여기는 완산구청이에요. 이쪽 방향이. 그러면 차가 완산구청에서 이동구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쫙 줄서 있어요. 비집고 들어갈 그런 여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4차로로 만들어도 교통상 문제가 되는데 3차로 이 기존 여기 건설을 선생님이 3차로만 해준다는 게 3차로 갖고는 이 한신구 아파트 주민들 새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 서원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4차로로 만들고 제 아는 사람도 우리 바로 앞동 사람이 여기를 여기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동교 바로 앞에 길 이동교 주차장이 여기서 내리갖고 우리 오다가 차가 옆으로 가져버리고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하고 여기를 3차로를 4차로로 만드는 그래야만이 한신구 아파트나 새로 임대 짓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한신 아파트 사람들은 직장이 거의 남쪽에 다 많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별로 직장이 있고 이쪽으로 길을 하나 더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것은 5차로로 떨어져도 필요가 없어요. 직장이 다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허가내 중에서 생생내는 것이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현장에서 어쨌든 지역으로 4차로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 그리고 저 고용주차장이 여기 주민들이 저기 고용주차장을 아니 지금 의견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사업주체 측으로서 주민들의 각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게 되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 공영주차장 관계, 예,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계 지금 한식부화 쪽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그대로 한점 주시고, 오케이. 이 앞쪽으로 당겨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입주민들이 약 8년을 시와 구청하고 싸워서 확보가 된 거예요. 그 시에서 아니, 그냥 늦게 오시는 만들어 분이- 주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에 좀 무지만이 하는 겁니다. 8년간을 싸워서 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도로를 해서 이 부분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지 완전. 불편이. 통천 장학 주차장은요 건들지 마세요. 오케이. 아니, 지금 현재 그 통천 장원집 앞에 현재 우리 그 한신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결되는 도로들이 좀 직선화가 돼서 개설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속 쓰겠다고 주장을 말씀을 하시면 결론은 이것이 도로가 될까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직선화로 만들어가고 저희들도 이 사업지를 계획하기 전에 공용주차장 여 부분이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이 개설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더만요.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건 어떤 저기에도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영구 계획이잖아요. 주차장.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식화 주차 차량 등록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700여 대가 돼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면 도로에 전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년간 싸웠다는 얘기는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하고 찾아가고 민원 제기하고 해서 겨우 35면 그거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아파트 지니까 이 구경 주차장을 갖다 땡겨서 우리가 아파트 분위로 표집을 하고 도로 확장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민원의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시면서 편의를 봐주신다면 당연히 사업 부지 내를 활용을 해서 도로 개선을 해야 맞죠. 도로 개선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도로 개선을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해요. 다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 부지 내를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 사업주체로 많은 많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시간들이 좀 많이 예. 근데 이놈은 통천만 범이라도 우리들이 이놈은 통천만 범이라도 여기는 지금 주차장 우리 기존 주차장이 나오는데 그렇지. 우측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같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명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설명을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이제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 한 400만 20여 거 정도가 지금 짜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상당히 저희 사축제도 어려움이 좀 많아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우리 한신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신 아파트 오늘 설명회를 가졌지만 한신 아파트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저희들이 우리 한신 아파트가 도움을 준 만큼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가 또 시작이 된다면 공사 시작 동안에는 다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 분진이라든가 소음들 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주민들이 주신 만큼 저희 회사 역시 관리사무소와 우리 입주자 대표회 긴밀한 협의를 또 해서 한신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너무 좀 시끄러워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시행한다는데 회장님냐고 시행한다는데 설명을 일단은 기관장님이나 누구 한 명 나오시게 하고 설명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도로 때문에 이 말씀인데 우리들이 지금 시사먼지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일동에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소음들이 노인네들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한여름에 공부할 때 끝날 때까지는 꿀 갖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은 중국에서 필요 없고 그리고 그 꿀은 비용, 전기세 모든 거, 맑은 공기도 뭐가 있고 이랬을 때 무슨 책임 받고 있어요? 하여튼 정말 대책이 없는 한 나 혼자만이라도 기초조세가 나왔어요. 국민이 언제나 자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비용적인 혜택도 없이 보상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건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그것은 관리사무소와 개표위원회가 어린이 맡겨서 한신의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모두 또 참석해 주시고 의견들을 이렇게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땅 반전이 넘는데 내가 시장한테 사회순간 철회해버리셨다. 아니 이 앞에 땅 전부가 내 땅인데 이 땅 전체 3,800 아니 2,800평에 내가 1,800m의 제곱미터를 사용승낙 해지를 해서 시장한테 보냈고 그 아람주택한테 보냈고 이거 그냥 아무 필요 없어. 아니 아파트에다가 계약서에 돈도 안 주는 놈들이 못 사고 못 받을 믿어가지고 다 사꾸라들이지. 내 곳이 1,800개 제곱 1,890제곱미터요. 몰라요. 돈도 내가 생겼는데요. 그 주택들 그 사람들 다 사람들 다 자기가 초록색 한 사람 못 받았으니까 여기 양평 회장 불러서 골프장 800원 다 내 땅인데.